최근에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진통제를 몰래 빼돌려 투약해 병원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5년 동안 의사 아이디를 몰래 쓰며 100차례 넘게 진통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결국 해임됐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진통제가 몰래 빠져나가기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9월. 미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진통제인 트라마돌인데 5년 동안 주사제 앰플 102개가 사라졌습니다. 약을 빼돌린 건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사 아이디를 도용해 응급실에 있는 컴퓨터로 진통제를 처방하고 약을 받은 다음에 처방을 취소했습니다. 처방이 취소되면 이미 나온 약은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이 점을 노리고 본인이 가져가 직접 주사를 맞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우울증도 갖고 있었고 허리 통증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증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간호사가 100차례 넘게 진통제를 빼돌리는 기간 동안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고발이 들어가고서야 병원 측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진통제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병원 조사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있어 치료를 위해 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의 아이디를 이제 서로 알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안 만들려고 이제 우리가 또 아이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 병원은 해당 간호사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는 국내 나물용 콩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최대 주산지입니다. 지금이 한창 수확 시기인데 올해는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시기를 놓치거나 곰팡이 피해가 늘어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구자읍의 한 콩밭. 하지만 바닥에는 거무스름한 색깔의 콩 줄기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꼬투리를 손으로 비벼 나달을 살펴보자 비를 많이 먹어 주름지거나 수확 시기를 놓쳐 자주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같은 나달은 발화가 돼도 성장이 멈추거나 콩나물 색깔이 변형돼 수매가 어렵습니다. 잦은 비날씨와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상품성이 떨어져 결국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한 25년 전에 일부 수확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있었긴 하지만 올해같이 전체적으로 전 농가가 이런 순환을 겪어보기는 35년 농사 일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확을 포기한 다른 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확 시기에 연이어 비가 내리면서 이처럼 콩 줄기가 쓰러져 사실상 수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꼬투리에 곰팡이균이 퍼져 검게 변했는데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동부 지역에 닷새 넘게 비가 온 데다 하루에 200mm 이상 내려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콩 관련 농작물 피해 접수 건수는 1,7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제주콩 수매 예상량도 4,352톤으로 지난해보다 22%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쭈글쭈글하고 좀 말라서 온 상품도 있고요. 수분을 많이 함량해서 온 상품이 많아서 좀 선별도 많이 힘듭니다.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이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상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인정이 어려운 상황. 현실에 맞지 않는 재해 기준에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소송으로 중단됐던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 12월에 준공해 시운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자재들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설치된 녹슨 철근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도 합니다.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나선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주도 증설사업 계획 고시가 적법하다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결정 효력까지 끝나자마자 증설 공사가 바로 시작된 겁니다. 최근 처리 용량보다 1,000톤이나 넘는 하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 용량이 초과가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점도 있을 수 있는데 마침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여 만에 재개된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내년 12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마을회에서도 조속히 증설 공사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저 욕심이면 금년 내로 공정률 60-70% 되고 내년에 상반기에 가동을 해야 우리 동부 관내 이 하수도 좀 처리가 되고.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한 일부 주민들은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며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또 문화재보호법의 위반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진행되면 안 되고 그래서 곧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민 반대와 소송 등으로 8년째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과거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던 강촌이 20년 가까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강촌을 포함한 북한강 수변 일대를 관광특구로 조성하려 했었는데 5년 만에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춘천에서 이승현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의 MT 장소로 활기를 띠었던 춘천 강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상가 곳곳에 불이 꺼진 채 적막감이 감돕니다. 빛바랜 인대연 수막도 보입니다. 젊은이 거리라 그랬는데 젊은이 구경을 못해 지금. 겨우 이제 저녁 되면 이제 가평에서 춘천에서 떡볶이나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죠. 2019년 경기도 가평군의 제안에 따라 춘천시는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강촌 살리기를 시도했습니다. 남이섬과 자라섬까지 북한강 수변 일대 2,500만 제곱미터를 묶어 하나의 관광지로 꾸밀 계획이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5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관광특구 지정 시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관광특구 지정 권한을 가진 강원도가 현재까지 지정 요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한 게 6번. 춘천시는 더 이상은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 특구 내에서 관광을 하고 있다는 이동 동선을 입증하기 힘들고 특구 면적의 90% 이상이 관광활동 토지가 되는 것도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올해 전국 30여 개 특구에 배정된 국비가 3억 7천만 원에 그치는 등 특구 선정으로 인한 실익도 적다고 결론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자면은 크게 관광 특구로 해서 지금 실익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국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춘천시는 내년에 25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신청해 클라이밍과 산악자전거 등 액티비티 관광을 중심으로 강촌 관광 살리기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단풍도 늦게 물들었는데요. 지난해보다 18일 정도 늦게 단풍이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긋불긋해진 이번 주 한라산 어리목의 풍경인데요. 내일까지 비가 내리고 일요일은 대체로 맑아서 주말에 막바지 단풍 구경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빗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에는 10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제주의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7도가량 높아 포근하겠고요. 모레는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17도에 그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상 더 쌀쌀하게 느껴질 텐데요. 일요일부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북부 서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 23도, 한라산 성판악은 1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 찬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8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휴가도 즐기고 일도 하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형 워케이션 비자 도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한 달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현행 무사증 제도와 워케이션 비자를 결합한 제주형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현행 워케이션 비자보다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정부의 제주형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외국의 유능한 디지털 인재를 유치하고 워케이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이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입주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은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이 지난 2010년 문화지구로 지정됐지만 매각된 79개 부지 가운데 준공된 것은 44%에 불과하다며 착공이 늦어질 경우 환수 조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복지 예산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오영훈 지사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현지용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10위이고 재정 자주도는 4위인데도 복지 예산은 전국 꼴찌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단체의 분석 결과 내년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의 23.61%로 올해보다 0.1% 증가한 데 그쳤고 오영훈 지사가 공약한 내년 목표치인 24.5%에도 미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함덕 해수욕장 주변 상권의 매출이 제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KB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제주 지역 상권 33곳에 지난 4월 매출액 등을 분석한 결과 함덕 해수욕장 상권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3,275만 원으로 제주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시 탑동 흑돼지거리 주변 상권은 2,432만 원으로 2위였고 서귀포시 중앙동 상권이 2,412만 원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한편 함덕 해수욕장 상권에서 소비하는 사람의 41%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관광객이었으며 도민은 29.1%에 그쳤습니다.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이 바다에 빠져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종달리 앞바다에서 18톤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모터보트 운항에 이상이 생기자 바다에 들어가 스크류 등을 살피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하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 파면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같은 부서 소속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확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말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18세 이하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제주사별 차량 가격 할인과 연계한 국비 지원도 최대 96만 원까지 이뤄집니다. 제주도 내 전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38,942대로 전체 차량의 9.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검토 중인 알뜨르 비행장 내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악산 알뜨르 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도민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 평화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영훈 도정의 기대처럼 경제적 효과 창출도 의문이라며 오히려 사후 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